안녕하세요, 꽝나보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마무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만큼 오늘 영상에서는 채널을 분석해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할 만한 모델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현무5가 가장 인기가 많았네요. 댓글 반응을 보니 여러분이 움직이면서 발사되는 모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댓글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을 찾았습니다. 맞아요. 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 오늘은 천무를 작업해보기로 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새로운 작품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외관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물의 작동 구조를 이해하고 모형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죠. 먼저 천무에 발사되는 고각과 방위각이 움직이게 설계되어 있고 차량은 8개의 바퀴가 모두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맞아요. 그냥 모델러를 갈아 넣으면 됩니다. 발사대의 작동과 팔륜구동,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발사도 되어야겠죠. 시간이 부족하니 빠르게 모델링을 해야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디자인할 부품은 차량의 뼈대인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에는 작동을 위한 다양한 부품과 작은 부품이 모두 조립되는데 사람으로 비유하면 척추와도 같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부품인 만큼 신경 써서 디자인해야 하죠. 프레임의 디자인은 사용할 부품의 크기를 미리 측정해서 내부에 조립될 수 있게 모델의 스케일을 조절해주고 외부의 형상과 디테일은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주면 쉽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물의 외관을 모두 표현하면서 기능도 담긴 모델을 만들 수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용할 부품의 실물 모델이지만 이번엔 준비한 부품이 조금 늦게 도착해서 차량의 프레임 일부와 조종실을 먼저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다음 장면에서 보여드리는 부품을 먼저 디자인하고 프레임을 디자인하는 게 좋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턴 본격적인 작업의 시작입니다. 모형에 사용할 부품이 모두 도착했으니 차량의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측정해가며 모델링 프로그램에 실물과 동일한 부품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최대한 구매한 부품과 동일하게 측정값도 2-3번 정도 확인하면서 디자인해 주어야 좋은 모델을 만날 수 있죠. 실물 부품을 디자인하는 시간이 모델링하는 과정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 그만큼 작품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사용할 부품의 디자인이 마무리되었다면 프레임을 디자인해주고 프레임에는 모든 부품이 조립될 수 있도록 고정부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고정하는 부품도 실물의 외관과 비슷하게 만들어줄수록 더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비슷하게라도 표현해주면 더 좋습니다. 천무에서 가장 넓은 공간인 조종실에는 배터리와 같이 크고 무거운 부품을 보관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앞부분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요? 뒤에는 더 무거운 발사대가 탑재되니 괜찮습니다. 모형이지만 적당한 무게 배분도 중요하죠. 군용 차량에 어울리는 튼튼한 휠과 타이어도 디자인해주고
고급 스킬인 복사 붙여넣기로 8개의 바퀴를 모두 만들어준 다음 바퀴를 감싸는 부품을 디자인합니다. 실물과 다른 모형이 가진 한계도 있는데 부품이 작동하는 공간을 고려해서 일부는 모델에 맞춰 수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번 모델에서는 휠을 감싸는 부품의 폭이 실물보다 조금 넓어졌는데 좌우 회전에 간섭이 있어서 수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죠? 구동과 관련된 부품의 디자인이 마무리되었다면 차량의 외형을 디테일하게 보이게 만들어줄 작은 부품을 디자인하면 됩니다. 모형에선 특별한 기능 없이 외관을 꾸미는 용도이지만 특별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안쪽에 보이는 자료를 많이 찾아보기는 어려워서 적당히 눈에 보이는 선에서 표현해 주어야 했습니다. 부품의 모양과 형태를 분석해서 큰 틀을 잡아주고 부품별로 특징적인 요소를 표현하다 보면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괜찮은 모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디자인한 조종실을 불러와서 발사대와 조종실 사이 작은 틈 사이에 배기구도 만들어주고 차체의 좌우측에 있는 작은 부품들도 만들어주면 차량의 디자인이 마무리됩니다. 발사대도 있어야겠죠. 첨우 발사대는 차량에 탑재되는 완전히 독립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번 모델에서도 발사대는 새로운 구성 요소로 디자인되었죠. 발사대에는 고각과 방위각을 움직여 목표하는 타겟을 조준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무엇보다 빠르게 작동하면서 튼튼한 내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다란 박스 같은 형태의 겉모습과는 다르게 내부에는 다양한 구조물이 고정되어 있는데 포드라고 불리는 미사일이 탑재되는 탄창과 같은 구조물을 고정하는 고정 부품과 포드를 교체할 때 사용하는 리프트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런 구조를 자세히 보면 다양한 미사일이 탑재된 포드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여러 전투 환경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회전하는 구조물에 연결되는 전선은 작동하면서 끊어질 수도 있으니 바닥에 구멍을 조금 넓게 뚫어서 예방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탄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포드에는 다양한 종류와 수량의 미사일이 탑재되는데 이번 모델에선 가장 큰 미사일이 탑재된 포드로 디자인해 주었습니다. 포드를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어주고 먼저 작업해 두었던 차량에 붙여주면 천무 모델링이 마무리됩니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만들어진 모델링 파일은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파일에서 누락된 부품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부품별로 분해한 다음 모양과 디자인적 특징에 맞춰서 출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건 슬라이싱이라고 불리는 작업인데 프린터의 출력 과정을 빠르게 모니터링하고 파일의 문제나 오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문제가 없어서 바로 출력할 수 있겠네요. 오늘 출력한 모델은 군용 차량이면서 스케일이 큰 만큼 재료가 많이 필요하니 올리브 카키 색상의 필라멘트를 여유있게 준비해왔습니다. 색상이 짙은 녹색이라서 도색 없이도 상당히 멋있을 것 같네요. 준비한 필라멘트를 프린터에 장착해봅니다. 부품이 큰 만큼 출력에 오랜 시간이 걸리니 오늘은 2대의 프린터에 나눠 출력해보기로 했습니다. 필라멘트가 장착되었다면 준비한 파일을 전송해 출력이 마무리되길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발사대에 들어가는 포드의 출력 시간이 14시간이네요. 다른 부품도 10시간이 넘는 걸 보니 모든 부품을 출력해서 준비하려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겠습니다.
대부분 저녁에 작업을 시작하면 다음날 오전에는 작업이 마무리되어 있고는 하지만 이번에는 부품이 큰 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여러 대의 프린터가 있어서 빠르게 마무리되었네요. 출력이 마무리되었다면 부품을 회수해서 변형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서포트를 제거해 조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모델에서는 출력 품질이 잘 표현되는 단단한 재질로 타이어를 준비해 왔습니다. 8륜 구동이 가능한 모델인 만큼 조금 단단하더라도 작동하는데 문제는 없죠. 깔끔하네요. 차량의 척추와 같은 뼈대인 프레임을 조립해봅니다. 두 개의 부품으로 나누어진 프레임은 접착제와 볼트를 사용해서 조립해주면 단단한 내구성을 가지게 되죠. 프레임의 좌우측면에는 서스펜션에 연결되는 부품을 접착해서 동력 부품을 조립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바퀴의 개수와 같이 총 8개의 부품을 모두 붙여주어야 하죠. 바퀴에 동력을 전달해줄 부품은 알리에서 구매해왔습니다. 내부에는 작동을 위한 기어와 회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차동 기어 장치가 설계되어 있는데 이런 부품은 프린터로 출력해서 조립하는 것보다 만들어진 부품을 사용하는 게 내구성에 더 좋습니다. 물론 이 부품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모델링 과정에서 실물과 같은 파일을 만들어야 하니 작업하기에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되네요. 차륜 부품에는 동력이 연결될 수 있도록 축을 조립해주고 중앙에는 모터를 배치해주면 모터의 동력이 골고루 전달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 조립해보니 어린 시절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기차 같네요. 장난감 기차도 완전히 분해해보면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차량에 어울리는 서스펜션을 준비해왔습니다. 작아서 걱정되는 크기이긴 하지만 이번 모델에 사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서스펜션도 8개가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죠. 전면에 위치한 차륜에는 조향이 가능하도록 서버에 연결되는 가이드 부품을 조립해주고 마무리되었다면 프레임에 맞춰서 조립해주면 됩니다. 먼저 동력 전달을 위한 모터를 고정하고 8개의 바퀴와 연결되어 있는 서스펜션을 하나하나 프레임에 고정해 줍니다. 조립이 마무리되었다면 말랑말랑 쿠션감이 살아있는 차륜을 만날 수 있죠. 전륜에 위치한 4개의 바퀴에는 조향 기능이 있으니 서버모터 2개를 사용해서 기능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조립이 마무리되었다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볼 수도 있죠. 이제 차륜 부품이 프레임에 고정되었으니 바퀴를 장착해 볼 수 있습니다. 바퀴만 장착되었을 뿐인데 벌써 차량이 완성되어 가는 것 같네요. 프레임에 조립된 부품을 작동시키려면 송신기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줄 수신기를 설치해야 하고 속도를 조절해줄 변속기도 설치해야 합니다. 배터리와 점화장치가 들어갈 공간도 있어야겠죠. 작동하기 위한 부품도 조립해야 하지만 배터리와 같이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이 거치되는 공간도 조립해 주어야 차량의 작동 상태를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튀어나온 전선은 꾹꾹 눌러서 정리해주고 배터리를 연결해 작동을 확인해 봅니다. 전원을 켜고 좌우 조향과 전진 그리고 후진을 확인해야 하죠.
다행히 잘 움직이네요. 이제 발사대를 조립할 차례입니다. 발사대는 40도로 기울어지게 디자인해 보았는데 각도는 이 스위치와 같은 센서로 일정하게 고정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정된 위치에서 이렇게 스위치가 눌리면 작동 실린더가 멈추는 단순한 구조이죠. 이제 발사대의 상부를 가져와서 하부에 고정해 봅니다. 발사대의 상승과 하강을 도와줄 실린더는 혐오5에서 사용했던 부품과 동일한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부품의 작동 방식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작동 거리에 맞는 새로운 부품이 필요하죠. 발사대의 좌우 회전은 이 커다란 서버모터 하나로 해낼 수 있습니다. 다소 부실해 보일 수는 있지만 큰 힘을 가진 부품이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사대를 차량에 고정하기 위해선 차량의 뒷면에 상판을 덮어주어야 하는데 넓은 조각으로 나누어진 상판을 먼저 조립해주고 바닥면에 바퀴가 구르면서 나오는 먼지를 막아줄 가드 부품을 붙여준 다음 차량의 프레임에 맞춰 조립해주면 됩니다. 상판 아래에 구동과 관련된 부품이 있으니 볼트를 사용해서 조립해주는 게 좋습니다. 전면과 후면에 위치한 고정 리프트도 조립해봅니다. 고정 리프트는 처음 계획에선 작동될 수 있게 디자인되었지만 작업에 사용된 비용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서 모형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실 차량과 같이 움직이려면 작은 실린더 4개와 작동하기 위한 부품이 추가로 필요해지는데 그럼 이번 모델의 작업 비용이 초과되니 깔끔히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만들게 되겠죠. 이제 발사대를 고정해주고 차량의 전원을 켜서 작동을 점검해 봅니다. 좌우 회전과 상승과 하강, 지정된 위치에서 고정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죠. 계획된 설계대로 잘 움직이네요. 이제 디테일을 살려줄 작은 부품을 조립해야겠습니다. 천무는 구형 무기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대량 포병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입니다. 천무라는 이름 속에는 다연장 로켓으로 하늘을 뒤덮는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데 이 이름만 들어도 많은 수량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처음 배치된 신형 무기 체계인 만큼 개발부터 현대전에 맞는 전략 무기로 설계되었는데 사거리와 화력, 정확도가 이전 체계보다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작전 반경도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휘, 사격 통제 체제와 연동해 표적에 대한 정보와 사격 임무 데이터를 수신하고 항법 장치, 사격 통제 장치를 이용 적의 중심을 빠르게 타격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한국형 킬체인 그 중심에 천무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기동과 타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은 차륜형 구조를 택하게 되었고 발사대는 대한민국 무기 최초로 유압이 아닌 전기 실린더를 사용해서 사격 반응 시간이 기존 93초에서 16초로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많은 고민들이 모여 멋진 무기체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차량의 디자인까지도 많은 고민의 결과물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드니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개발자들이 외계인인 걸까요? 이제 발사대와 같은 작은 부품들도 조립되었으니 발사대의 커버를 고정해야 합니다. 내부에는 작동이 되는 부품이 있으니 나중에 분해를 할 수 있도록 볼트를 사용해서 조립해주고 미사일이 탑재되는 포드를 조립한 다음 커버를 씌워 마무리해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도색은 빠르게 해왔습니다.
벌써 영상을 시작한 지 20분이 넘었거든요. 차량의 헤드라이트는 크기가 조금 작아서 아쉽지만 맑은 눈을 가진 LED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었습니다. 조정실의 창문도 조립해주고 리어 램프도 위치에 맞춰서 접착해봅니다. 군용 차량에서 볼 수 있는 투박한 멋이 있네요. 조정실은 차체에 끼워 넣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하면 외형을 해치지 않고 필요한 기능을 모두 표현할 수 있죠. 물론 작은 부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탈부착 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큰 부품의 조립이 마무리되었다면 디테일을 살려줄 작은 손잡이와 사이드 미러, 그리고 와이퍼를 조립해야 합니다. 대부분 군용 차량이 그렇듯 많은 디테일이 조정실에 모여 있네요. 작은 포인트가 되는 부품도 조립해주면 차량 조립이 마무리됩니다. 이번 모델에 탑재되는 미사일은 KT-SSM, 공식 명칭은 우레라고 불리는 미사일입니다. 번개가 칠 때 퍼지는 충격파의 소리를 뜻하는 이 미사일은 천무에 탑재된 미사일 중에서도 가장 큰 미사일이죠. 작은 모형에서는 이렇게 막대처럼 생긴 고체 추진체를 넣어 발사체를 이륙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사용해야 하니 나사선을 만들어서 조립해주고 먼저 준비해두었던 발사대의 포드 속에 조심히 넣어 조립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드를 발사대에 넣어주면 대한민국의 최신형 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 천무가 완성됩니다. 천무의 개발 그리고 전력화는 그 정밀함과 위용을 보이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연구원들의 고민과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죠.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통해 천무에 담겨진 기술력과 가치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재미있는 작품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꽝나보였습니다. 참, 발사체가 이륙하는 장면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력이 부족해? 부족하다면 아쉬운데 그렇다면 포드에 미사일을 더 담으면 되지. 간단하네.